안녕하세요. 역사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1943년 7월부터 8월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쿠르스크 전투가 벌어진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투의 배경, 원인, 전개 과정, 결과 및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전투 배경. 쿠르스크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투 중 하나로 1943년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갑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2년 여름부터 독일군은 소련 유전지대를 차지하고자 소련 남부를 향한 공세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며 소련군에게 패하고 공세를 중단하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독일군은 수세로 몰리게 되고, 승리한 소련군은 이 기세를 몰아 엄청난 수의 병력과 기갑 전력을 모으고 공세로 전환하여 1943년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명토를 탈환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소련군은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인 도시 하르코프를 탈환하였으나 독일군에게 역습을 당하여 다시 하르코프를 독일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르코프를 다시 빼앗은 만슈타인 장군은 계속 북진하여 쿠르스크까지 점령하고 소련군을 섬멸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독일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진격을 멈추고 부대 정비에 돌입하면서 쿠르스크 전선 일대에 큰 돌출부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2. 전투 원인.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동부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잃었고, 이를 회복하고 독일의 공세 전환을 위해 쿠르스크 돌출부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공격을 통해 소련군을 포위하고 섬멸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 만슈타인 장군은 소련이 아직 방어 준비에 돌입하기 전인 5월에 쿠르스크 돌출부를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히틀러는 기갑부대의 보충과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이 패전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공격을 연기하여 7월 5일을 쿠르스크 공격 날짜로 확정합니다. 3. 전투 전개 과정. 1943년 7월 5일, 독일군은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기갑 전투로 양측의 병력과 전차 및 항공기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독일군은 총 90만 명의 병력과 2,700대의 전차, 1만 문의 대포, 2,00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모델 원수가 이끄는 제부군이, 남쪽에서는 만슈타인 원수가 이끄는 제4기갑군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독일군은 초기에는 빠르게 진격하며 소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개시되기 전 소련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소련군은 방어선을 통해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소련군은 총 130만 명의 병력과 3,600대의 전차, 2만 문의 대포, 2,40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북쪽 공격을 담당한 독일의 모델 장군은 소련의 강력한 방어선에 부딪혀 5일 동안 불과 15km밖에 전진하지 못했으나, 남쪽 공격을 담당한 독일의 만슈타인 장군의 기갑부대는 소련군의 저항을 물리치며 더 깊숙이 전진하고 있었는데, 제4기갑군을 지휘하던 독일의 헤르만 호트 장군은 진격 도중 프로호로프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600대의 소련 전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호로프카에서 마주한 200대의 독일 전차와 600대의 소련 전차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보기 힘든 전차전이 펼쳐졌고, 지상에서는 양측 800대가 넘는 전차들이, 공중에서는 양측의 전투기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7월 12일, 프로호로프카에서 벌어진 전투는
쿠르스크 전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역사상 가장 큰 기갑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련군은 T-34 전차를 앞세워 독일군의 티거 전차와 대항했는데 T-34는 독일의 티거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나 소련군은 전차 수가 월등한 점을 이용하여 물량으로 맞서 싸웁니다. 이 프로호로프카 전투가 끝난 후 독일군이 약 50여 대의 전차 손실을 입은 반면 소련군은 약 250대의 전차를 손실하게 되었으나 소련군은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산발적인 전투로 피해가 누적되어 가동할 수 있는 전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진격이 더디던 쿠르스크 북쪽에서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으며 독일군은 소련군의 강력한 방어와 반격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히틀러는 쿠르스크 공격을 중단하게 됩니다. 8월 23일 소련군은 쿠르스크 돌출구를 완전히 탈환하며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때 소련군도 독일군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이 쿠르스크 전투로 독일군은 약 25만의 사상자와 1000대의 전차 손실을 입은 반면 소련군은 약 90만의 사상자와 6000대의 전차 손실을 입어 독일군의 대략 4배에 달하는 피해를 더 입었으나 소련군은 이 피해를 회복할 여력이 있었지만 독일군은 피해를 회복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가 이탈리아에 상륙한 연합군을 막고자 소련군과 대치 중인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차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쿠르스크 전투 이후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더 이상 공세를 펼치지 못하였고 독일군은 공세가 아닌 수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전투 결과 및 영향. 쿠르스크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으며 양측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하였으나 독일군의 피해는 회복이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소련군은 이후 동부전선에서의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독소전쟁의 전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소련군은 독일군을 동부전선에서 밀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1945년 베를린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기갑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되는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